안녕하세요. 이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 방송, 이 강의의 주제가 뭐지? 주제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자. 어떤 경우에도 저런 삶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삶은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바람난 배우자를 참아주는 것만큼 바보 등신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아유, 됐어. 놀다가 맨날 나가서 놀다가 제자리에만 들어오면 되지. 바람핀 거 대수도 아니지. 잠깐 논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것이 정답은 없다.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그 안에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내가 중심을 잡는 게 뭐냐? 바람이 난다는 건요. 일단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더 이상 설렘이 없다 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랬을 때 다 바람이 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뭐랄까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눈빛이 서로 교환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이 바람난 사람이 이혼하자고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감독 있잖아요. 영화 배우랑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렇지만 그 감독이 이혼 소송을 청구했을 때는 이혼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1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을 해달라고 애원을 할 때는 위자료를 베팅해라. 변호사를 찾아가지 말아라. 이건 꿀팁입니다. 변호사 찾아가면요, 위자료 얼마 안 돼요. 그 최고가 3천만 원, 얼마 안 나옵니다. 그거 갖고 내 좀 아픔이 지금 달래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러면은 바람난 배우자 얘기를 하느냐, 그 바람난 사건도요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연을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사연은요, 지금 혼인 기간이 19년, 그리고 40대 후반입니다. 자녀가 2명 있고요.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그 직장 같은 동료와 바람이 났어요. 근데 그 여자도 유부녀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좀 뭐랄까, 이 사연은요 정말 참 이것도 참 신기한데, 이 남편이 아주 솔직하게 말해요. 여기도 이제 나는 이제 바람이 나갔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고 이혼을 하고 싶다. 근데요, 이 아내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난 널 사랑하지만 그래, 위자료라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 아내분이 참고 살았던 여자의 전형이에요. 아기가 어렸을 땐 어려서, 뭐 할 땐 뭐해서. 그래서 계속 혼인 기간 19년 동안 날마다 참고 살았던 거예요. 가정폭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편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남달랐는데, 큰 딸이 중학교 가서 되게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아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큰 딸을 굉장히 좀 가혹하게 좀 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딸이 이걸로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엄마는 이제 그거를 이제 큰 딸을 지켜주느라고 감히 무슨 이혼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19년을 살아서 큰 딸이 이제 대학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어가지고, 엄마는 딸한테 어떻게 뭐랄까 어떤 평화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드디어 딸아 아빠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아무래도 이제 딸이 또 사춘기 감성 때문에. 그렇지만 딸에게 이제 잘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조금 떨어져 지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 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떨어져 지내다고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요, 딸이 고3 때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사실 이혼을 했지만 딸한테 비밀이었어요. 그 이혼한 거를 굳이 이혼이란 말 안 하고 떨어져 지내야 될 것 같아. 아빠가 출장을 오래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서 말한 건데, 딸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 고3 때.
그래가지고 정말 그전까지 정말 아빠로 인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들었는데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입시가 끝나니까 이제 이혼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 다 해피엔딩이네. 남자가 바람났지만 결국 뭐 여자가 이혼하고 싶었잖아 라고 했는데 그 여자분은요. 남편이랑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 뭐 그런 건 유도 아니었어요. 왜냐? 굳이 내 남편을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바람난 여자.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년아. 이 남자 아이고야 좋다고 가지고 데려가서 너도 똑같이 당해봐. 뭐 그런 심정으로 내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남자한테 이제 재산 분할을 충분히 이제 조율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위자료를 이 여자분한테만 청구했거든요. 상간녀, 내연녀한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거든요. 남편한테는 위자료 청구 안 했어요. 내연녀한테만 청구를 했죠. 청구를 했더니 세상에 법원에서 너무 조금 법원에서 인정이 된 거예요. 위자료가.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남자한테 청구를 안 했는데 근데 청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청구는 안 했는데 그 이혼 그 서류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재산 분할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이렇게 돈을 나눈다라고 하니까 이게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서로 재산을 나눴구나 라고 인정이 되니까 이 상간녀는요 법적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약간 법적으로 분이 설명하기 어렵지만 내 가정을 파탄시킨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이 불법행위를 내 남편과 이 여자랑 같이 한 거거든요. 같이 불법행위를 해서 나한테 범죄를 저지른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범죄에 대해서 돈으로 위자료를 물 때는 둘이 아무나 물어줘도 돼요. 둘 중에 한 명만. 근데 법원에서는 이상하다 남편한테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이 상관녀한테 또 하다니 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썼기 때문에 이 상간녀한테는 크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아주 액수가 너무 적게 나와서 정말 그게 더 화가 날 정도로 정말 억울할 정도로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적이 있어요. 여기서 교훈은 이혼할 때 남자한테 순순히 보내주더라도 위자료라는 말을 아무 데나 들어간다고 위자료 법률 용어니까 그냥 뭐 쓰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위자료라는 말을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청구할 때는 깎인다. 그걸 한번 명심해 두시면서 위자료라는 말을 함부로 쓸 게 아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연은 세상에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근데 바람이 나. 세상에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람이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임신을 해서 결혼을 부랴부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둘 다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뭐 자유로운 성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가 덜컥 생겼는데 이 아이를 뭐 또 하는 축복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결혼을 딱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하고 이제 결혼식을 올렸죠. 올려서 같이 한 집에 살았지만 임신 초기니까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휴직이 아니고 아예 그만두고 그리고 밥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이랑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냄새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좀 잠도 좀 따로 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신 이제 막 7개월 정도 되는데 남자가 이상해. 약간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내 뱃속에 지금 애가 지금 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말 이 남자랑 사는 거는 내 인생의 고통뿐이다 라고 해서 여자 결단을 딱 내리고 야 너랑 다시는 도저히 못 살아 그리고서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남자도요 너무 뻔뻔한 게 여자가 임신하면 한두 번쯤 실수할 수도 있고 사고 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면서 서로 헤어지기로 해요. 서로 헤어지기로 했는데 이혼해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직 혼인신고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혼인신고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혼이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있으니 그리고 내가 혼수를 내가 마련해 갔지만 남자는 전셋집을 마련해 왔어요.
그러면은 내 혼수는 내가 지금 다시 가져와봤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친정에다가 혼수 넣고 살 거예요? 그 혼수 때문에도 그렇고 도저히 이렇게는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는 소송이 그냥 이혼 소송이 아니고요. 사실혼 관계 정리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죠, 위자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자료인데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여자가 가져온 재산에 대해서 난 이만큼 가져갔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다 그냥 물르라면 그거는 그야말로 나 이중의 손해다. 이 재산 다시 처분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송을 한 1년쯤 끌다 보니까 세상에 이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나와요. 진짜 너무 슬프죠. 이게 지금 나는 이 아이의 아빠랑 헤어지려고 하는 소송을 하는 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축복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 아이한테 충분히 사랑을 주면서 키워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결심을 하죠. 어차피 혼인신고가 안 되었다면 이 아이를 너의 성을 주고 싶지도 않다. 내 성을 주고 내가 키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쪽 시댁에서 하는 말. 그러면 우리가 양육비는 얼마 줄 테니까 평생 이 아이 뭐 데리고 나타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세장가를 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와, 진짜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아유 좋다. 그래서 까짓 거 해가지고 이제 그 소송에서 조정으로 딱 이제 끝내고 양육비 얼마 딱 끝냈어요. 근데 너무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라든지 그런 게 끔찍해서 이제 조정으로 끝냈지만 아이가 양육비를 생각해보면 너무 적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양육비를 적게 해놨냐 그랬더니 그때는 너무 마음이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 그때 막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면 아프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프고 그런데 저 사람도 아이 아빠일까 싶을 정도로 아예 그런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소송에 대해서 빨리 끝내기만을 그런 이제 요구하고 막 이러면서 시댁도 양육비를 줄 테니 절대 뭐 연락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요 아이의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요 엄마가 2배로 노력은요 돈이에요. 돈이 2배로 듭니다. 양육비 처음에 했던 양육비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양육비를 증액하는 소송이 있다던데 라고 알아본 거예요. 양육비 증액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소송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현재 양육비가 얼마고 그 당시 양육비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은 양육비 증액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증액을 해주는 게 소송이고요. 어려운 건 아닌데 소송을 딱 제기하니까 알고 봤더니 세상에 아이가 아직 아빠의 아이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법적으로 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아닌 거예요. 친자관계가 아니면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얼마를 줘라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제서야 이제 남자의 어떤 가족관계 등록부를 원래는 뗄 수가 없어요. 혼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자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뗄 수가 없는데 뗐더니 이제 그런 법원의 명령 때문에 뗐더니 세상에 아이가 2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새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2이 있는 남자가 되어서 가정을 새로 꾸리고 살고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혼외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또 완전히 이제 아마 혼수 상태가 됐을 거예요. 내 남편이 세상에 혼외자가 있는 남자였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먼저 그 아빠의 그 자녀로 일단은 친자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호적 얘기하는데 호적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것이 있고요. 친자 이제 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뭐 유전자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유전자 확인 명령을 받아서 아니면은 사실은 그 아이 아빠가요. 그제서라도 책임감 있게 내가 얘 친자가 맞는 걸 확인한다. 당연히 알잖아요. 인터넷에 결혼했고 다 알잖아. 나를 닮았잖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순순히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이 이제 아이 엄마가 소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밟을 때까지 와 그때 친자로 안 해놓은 게 이렇게까지 두고두고 어떤 문제가 될 줄은 사실 몰랐던 것도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친자로 해두는 건 의미가 없어. 내가 키울 거고 얘는 내 아이고 저쪽 집에서
내 아이를 어느 날 탐낼 수도 있고 뭐 저쪽 집이랑 연결되는 게 너무 싫어라고 하지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가 아빠가 없는 아이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확 해버리는 거는 좋지 않다. 나중에 우리는 다른 집이랑은 달라. 나중에 이제 아이가 좀 컸을 때 다른 집이랑은 달라. 아빠랑은 떨어져 살 수도 있는 떨어져 사는 집도 있어 라고 아이한테 설명을 해줄 어떤 용기는 없고 무조건적으로 넌 내 아이니까 내가 키울 거야 뭐 이러면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이의 미래를 막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알아요. 상속도 받을 수 있을지. 근데 여러분들도 걱정하시죠? 빚을 남겨주면 어떡하니? 아유, 법적으로 다 그럴 때는 상속 포기하면 되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친자관계 이런 거 있을 때는 법적인 관계가 있을 때 미리미리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은데 굳이 그거를 안 해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아이한테 어떤 혈연 관계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요, 이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아직 어리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집에서 아빠라는 말을 쓰는 게 금기어인 거예요. 이 집에서는. 왜냐 우리 집은 아무리 봐도 아빠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소송을 통해서 뭐 양육비 증액 소송이지만 이제 아이 아빠랑 또 관계를 찾아주고 이 아이 아빠도 새로운 결혼을 했지만 그 집에는 이제 딸만 둘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시댁에서 슬쩍 이제 직접 연락한 건 아니고 그 아이 아빠를 통해서 이제 너가 뭐 용서해 준다 아니 허락해 준다면 용서해 준다면 아니었어. 허락해 준다면 나도 아이를 만나고 싶다. 근데 여자는 사실은 너무너무 괘씸했지만 내 아이가 아빠가 없이 자라는 그런 부재, 아빠의 부재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 아빠로서의 역할은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 내가 못 만나게 막을 필요까지는 없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나게 해주고 이제 양육비도 증액을 했는데 이게 한 번 정해놓으면요 올리는 게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아이가 둘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라는 건요 고려할 때 모든 거를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양육비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잡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모든 걸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네? 세 번째 아이네? 라고 해서 세 번째 아이는 아니 첫 번째 아이지 사실은 첫 번째 아이네? 그렇지만 아이가 둘이 있네? 그래가지고 양육비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할 때 확실하게 정해두던가 아니면은 처음에 정할 때 뭐 아이 아빠라는 거 확실하게 해뒀으면 아이가 안 생겼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해두는 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사연은요. 혼인 기간이 20년입니다. 40대 후반이고요. 자녀가 2명이에요. 근데 늦둥이를 낳았어.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려요. 둘째가 아직 어린데 글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외도를 이제 했는데요. 이 아내는요. 남편을 절대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외도한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아내 다 알았지만 외도를 했다고 꼭 남자랑 꼭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확고하신 분이었어요. 확고하신 분. 나는 이렇게 확고하신 분이 좋더라고요. 자기가 바람을 폈더라도 그냥 떳떳한 그냥 당당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뭐 일어난 일인데 그거에서 싹싹 뭐 어떻게 할 거야. 당당하게 뭐 미안하다. 아니 당당하게 미안하다고 하던가 아니면 같이 살 거면 미안하다고 하던가 아니면 당당하게 그래 나를 버려라 라고 하던가 해야지 막 뭐 거짓말로 뭐 안 했어 뭐 모른 척 발뺌하고 이런 게 제일 별로가 아닐까.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확고했어. 남편이 바람은 폈지만 나는 결코 이혼할 생각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남자만 정신 차리면 된다. 이 남자만. 그래서 이 여자만 떨어뜨리면 나는 이 남자를 데리고 평생 살 수 있고 이 남자는 평생 바람을 안 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남편이 바람 폈는데 그 바람 핀 상대가 연상의 여인이었어요. 이미 여성분이 40대 후반이었고 남성분은 50대 중반 그랬는데 이 바람 핀 여성분은 거의 60대 가까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 꽤 연상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히죠. 진짜 막 목소리 거꾸로 섰지. 저 만나도 저런 여자. 근데 그 남자분이 그 연상의 여인을 왜 만났을까요? 너무나 편안하게 해줘. 너무나 편안하게 해줘. 그래서 뭘 이렇게 항상 챙겨주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여자가 너무 내 남편을 엄청 이렇게 홀려서 저 늙은 여자가 내 남편 홀려가지고 남편을 홀랑 그냥 바람피게 했구나. 정리해야지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딱 합니다. 딱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 뭐 예를 들면 몇 천만 원 했다 그럼 하는 말, 좋아 나는 다시는 안 만날 거고 뭐 위자료 난 청구하는 거 다 좋은데 나도 저 남자 만나고 싶지 않은데 저 남자가 나한테 돈을 많이 꿔갔어.
손을 많이 꼽았다고. 이 돈을 받아야지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돈을 받아야지 이 남자를 안 만나지. 못 받으면 또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위자료 받을 거에서 돈과 공과를 이제 조금 면제해주고 위자료를 받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위자료를 받을 때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받을 때 그냥 위자료만 받는 게 아니고 소송으로 할 경우, 조정으로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만날 경우에는 얼마씩 1회에 뭐 위반 시 2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괜찮잖아요. 사실 다시 살지만 이 여자가 또 만나면 어떡해. 이 여자가 똑같은 여자가. 그건 진짜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럴 때는 그렇게 위반 시 얼마 정해놓으면은 그런 것도 담보가 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돈도 생기고 아니 뭐 마음이 떠났으면 돈이라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나도 살아야죠. 남편이 떠나갖고 언제까지 힘들어할 거예요. 딴 여자 만났다고 아니면은 내 아내가 바람났다고 언제까지 힘들어할 거예요. 나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돈으로라도 그걸 우리가 좀 위자료를 받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이혼의 기로에 서신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은 응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지받아야 된다. 그분이 다만 떠밀려서 한 선택이 아니기를 바래요. 그 선택이 내가 이혼을 하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게 그래 너가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거를 막 참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게 막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난 자신이 있어야 되고요. 당당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혼의 기로에 섰다고 다 이혼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이혼해요. 아유 내가 괜찮은데 왜. 내가 괜찮으면 됐지. 내 삶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싫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남들 눈에 맞추느라고 뭐 결혼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 눈에 맞추느라고 이혼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 눈에 맞추느라고 참을 필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4편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